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명성과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한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서식스 공작 부인 메건 마클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왜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낳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공개적인 발언과 행보를 따라가며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혼란의 근원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시대의 명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페르소나,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메건 마클의 이야기 속 어린 시절은 그녀가 대중 앞에 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아버지 토머스 마클과 관계가 좋고 그의 할리우드 인맥을 10분 활용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조명 감독으로 일했던 인기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촬영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곤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쇼비즈니스 키드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그녀의 서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 도리아 레글랜드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버전의 어린 시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인 자넷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손수 파이를 만들어주셨으며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댁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고 말했죠. 이야기 속에서 TV 촬영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앤티크 가구점을 운영하셨고 자신은 방과 후에 종종 그곳에 들러 할아버지를 도우며 사업과 고객 응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TV 촬영장, 할머니 댁 부엌, 그리고 할아버지의 앤티크 가구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그녀가 방과 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입니다. 마치 그녀가 현재 홍보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춰 과거의 기억을 편리하게 재조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중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 메건은 하루에 몇 시간의 방과 후를 보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과거가 이토록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수제잼에서 시작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 이면의 진실. 최근 메건 마클은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차드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수제 딸기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수많은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내 잼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과 마치 천상의 마디라도 되는 듯 자신의 잼을 포장하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재미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패션이나 뷰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자신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것에 진정한 열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문적인 팀을 통해 제품의 품질부터 마케팅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매거니 브랜드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 전에는 패션과 환대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26년 1분기까지는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제품 출시를 암시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잼 만들기가 자신의 유일한 열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행보는 그녀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제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녀의 잼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이 햇살을 받으며 직접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약 3,200km나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한 차 전문 회사에서 대량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정성 가득한 집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앙 공급식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었음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배신감을 줍니다. 자화자찬의 기술, 넷플릭스는 정말 그녀를 선택했나? 메건 마클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미화하는 경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가 넷플릭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민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녀의 계약은 이미 수년 전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했던 콘텐츠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계약의 방향이 그녀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에 가깝습니다. 즉, 넷플릭스가 그녀의 브랜드에 반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찾은 셈입니다. 그녀는 마치 브리저튼이나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미 성공한 드라마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나의 경우는 달랐죠. 물론 저의 경우는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화제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논란과 비판마저도 자신의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입니다. 평범한 엄마라는 허상,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감대인가? 메건 마클이 대중에게 가장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평범하고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현장학습에 보호자로 참여하는 등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부모들이 매일 묵묵히 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일들을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박수받기를 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이 본다면 고개를 갸웃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이름 대신 이제 4살과 6살이 된
두 아이와 같이 나이로만 지칭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애정 어린 일화 대신 마치 보고서에 통계 수치를 읊은 듯한 건조한 언급은 그녀의 모성의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녀는 15살 소녀가 용돈을 모아 자신의 잼을 사는 상상을 하며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10대들의 우상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10대들이 그녀의 잼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메건 마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언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유명인의 모습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일까요? 진정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명성과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한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서식스 공작 부인 메건 마클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왜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낳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공개적인 발언과 행보를 따라가며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혼란의 근원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시대의 명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페르소나,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메건 마클의 이야기 속 어린 시절은 그녀가 대중 앞에 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아버지 토머스 마클과 관계가 좋고 그의 할리우드 인맥을 10분 활용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조명 감독으로 일했던 인기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촬영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곤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쇼비즈니스 키드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그녀의 서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 도리아 레글랜드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버전의 어린 시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인 자넷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손수 파이를 만들어주셨으며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댁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고 말했죠. 이야기 속에서 TV 촬영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앤티크 가구점을 운영하셨고 자신은 방과 후에 종종 그곳에 들러 할아버지를 도우며 사업과 고객 응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TV 촬영장, 할머니 댁 부엌, 그리고 할아버지의 앤티크 가구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그녀가 방과 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입니다.
마치 그녀가 현재 홍보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춰 과거의 기억을 편리하게 재조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중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 메건은 하루에 몇 시간의 밤과 후를 보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과거가 이토록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수제잼에서 시작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 이면의 진실. 최근 메건 마클은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차드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수제 딸기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수많은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내 잼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과 마치 천상의 마디라도 되는 듯 자신의 잼을 포장하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잼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패션이나 뷰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자신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것에 진정한 열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문적인 팀을 통해 제품의 품질부터 마케팅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메건이 브랜드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 전에는 패션과 환대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26년 1분기까지는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제품 출시를 암시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잼 만들기가 자신의 유일한 열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행보는 그녀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제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녀의 잼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이 햇살을 받으며 직접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약 3,200km나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한 차 전문 회사에서 대량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정성 가득한 집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앙 공급식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었음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배신감을 줍니다. 자화자찬의 기술, 넷플릭스는 정말 그녀를 선택했나? 메건 마클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미화하는 경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가 넷플릭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민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녀의 계약은 이미 수년 전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했던 콘텐츠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계약의 방향이 그녀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에 가깝습니다. 즉, 넷플릭스가 그녀의 브랜드에 반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찾은 셈입니다. 그녀는 마치 브리저튼이나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미 성공한 드라마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나의 경우는 달랐죠. 물론 저의 경우는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화제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논란과 비판마저도 자신의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입니다. 평범한 엄마라는 허상,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감대인가? 메건 마클이 대중에게 가장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평범하고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현장학습에 보호자로 참여하는 등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부모들이 매일 묵묵히 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일들을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박수받기를 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이 본다면 고개를 갸웃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이름 대신 이제 4살과 6살이 된 두 아이와 같이 나이로만 지칭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애정 어린 일화 대신 마치 보고서에 통계 수치를 읊은 듯한 건조한 언급은 그녀의 모성의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녀는 15살 소녀가 용돈을 모아 자신의 잼을 사는 상상을 하며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10대들의 우상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10대들이 그녀의 잼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메건 마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언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유명인의 모습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일까요? 진정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명성과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한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서식스 공작 부인 메건 마클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왜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낳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공개적인 발언과 행보를 따라가며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혼란의 근원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시대의 명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페르소나,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메건 마클의 이야기 속 어린 시절은 그녀가 대중 앞에 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아버지 토머스 마클과 관계가 좋고 그의 할리우드 인맥을 10분 활용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조명 감독으로 일했던 인기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촬영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곤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쇼비즈니스 키드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그녀의 서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 도리아 레글랜드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버전의 어린 시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인 자넷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손수 파이를 만들어주셨으며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댁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고 말했죠. 이야기 속에서 TV 촬영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앤티크 가구점을 운영하셨고 자신은 방과 후에 종종 그곳에 들러 할아버지를 도우며 사업과 고객 응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TV 촬영장, 할머니 댁 부엌, 그리고 할아버지의 앤티크 가구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그녀가 방과 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입니다. 마치 그녀가 현재 홍보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춰 과거의 기억을 편리하게 재조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중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 메건은 하루에 몇 시간의 방과 후를 보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과거가 이토록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수제잼에서 시작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그 이면의 진실. 최근 메건 마클은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차드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수제 딸기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수많은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내 잼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과 마치 천상의 마디라도 되는 듯 자신의 잼을 포장하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잼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패션이나 뷰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자신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것에 진정한 열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문적인 팀을 통해 제품의 품질부터 마케팅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메거니 브랜드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 전에는 패션과 환대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26년 1분기까지는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제품 출시를 암시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잼 만들기가 자신의 유일한 열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행보는 그녀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제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녀의 잼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이 햇살을 받으며 직접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약 3,200km나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한 차 전문 회사에서 대량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정성 가득한 집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앙 공급식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었음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배신감을 줍니다. 자화자찬의 기술, 넷플릭스는 정말 그녀를 선택했나? 메건 마클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미화하는 경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가 넷플릭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민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녀의 계약은 이미 수년 전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했던 콘텐츠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계약의 방향이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에 가깝습니다. 즉, 넷플릭스가 그녀의 브랜드에 반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찾은 셈입니다. 그녀는 마치 브리저튼이나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미 성공한 드라마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나의 경우는 달랐죠. 물론 저의 경우는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화제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논란과 비판마저도 자신의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입니다. 평범한 엄마라는 허상,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감대인가? 메건 마클이 대중에게 가장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평범하고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현장학습에 보호자로 참여하는 등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부모들이 매일 묵묵히 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일들을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박수받기를 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이 본다면 고개를 갸웃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이름 대신 이제 4살과 6살이 된 두 아이와 같이 나이로만 지칭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애정 어린 일화 대신 마치 보고서에 통계 수치를 읊은 듯한 건조한 언급은 그녀의 모성의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녀는 15살 소녀가 용돈을 모아 자신의 잼을 사는 상상을 하며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10대들의 우상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10대들이 그녀의 잼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메건 마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언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유명인의 모습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일까요? 진정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명성과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한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서식스 공작 부인 메건 마클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왜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낳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공개적인 발언과 행보를 따라가며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혼란의 근원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시대의 명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페르소나,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메건 마클의 이야기 속 어린 시절은 그녀가 대중 앞에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아버지 토머스 마클과 관계가 좋고 그의 할리우드 인맥을 10분 활용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조명 감독으로 일했던 인기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촬영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곤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쇼비즈니스 키드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그녀의 서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 도리아 레글랜드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버전의 어린 시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인 자넷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손수 파이를 만들어주셨으며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댁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고 말했죠. 이야기 속에서 TV 촬영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앤티크 가구점을 운영하셨고 자신은 방과 후에 종종 그곳에 들러 할아버지를 도우며 사업과 고객 응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TV 촬영장, 할머니 댁 부엌, 그리고 할아버지의 앤티크 가구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그녀가 방과 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입니다. 마치 그녀가 현재 홍보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춰 과거의 기억을 편리하게 재조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중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 메건은 하루에 몇 시간의 방과 후를 보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과거가 이토록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수제잼에서 시작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그 이면의 진실. 최근 메건 마클은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차드라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수제 딸기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수많은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내 잼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과 마치 천상의 마디라도 되는 듯 자신의 잼을 포장하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잼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패션이나 뷰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자신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것에 진정한 열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문적인 팀을 통해 제품의 품질부터 마케팅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메건이 브랜드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 전에는 패션과 환대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26년 1분기까지는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제품 출시를 암시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잼 만들기가 자신의 유일한 열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행보는 그녀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제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녀의 잼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이 햇살을 받으며 직접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약 3,200km나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한 차 전문 회사에서 대량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정성 가득한 집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앙 공급식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었음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배신감을 줍니다. 자화자찬의 기술, 넷플릭스는 정말 그녀를 선택했나? 메건 마클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미화하는 경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가 넷플릭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민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녀의 계약은 이미 수년 전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했던 콘텐츠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계약의 방향이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에 가깝습니다. 즉, 넷플릭스가 그녀의 브랜드에 반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찾은 셈입니다. 그녀는 마치 브리저튼이나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미 성공한 드라마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나의 경우는 달랐죠. 물론 저의 경우는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화제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논란과 비판마저도 자신의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입니다. 평범한 엄마라는 허상,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감대인가? 메건 마클이 대중에게 가장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평범하고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현장학습에 보호자로 참여하는 등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부모들이 매일 묵묵히 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일들을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박수받기를 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이 본다면 고개를 갸웃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이름 대신 이제 4살과 6살이 된 두 아이와 같이 나이로만 지칭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애정 어린 일화 대신 마치 보고서에 통계 수치를 읊은 듯한 건조한 언급은 그녀의 모성의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녀는 15살 소녀가 용돈을 모아 자신의 잼을 사는 상상을 하며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10대들의 우상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10대들이 그녀의 잼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메건 마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언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유명인의 모습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일까요? 진정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명성과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한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서식스 공작 부인 메건 마클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왜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낳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공개적인 발언과 행보를 따라가며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혼란의 근원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시대의 명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페르소나,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메건 마클의 이야기 속 어린 시절은 그녀가 대중 앞에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아버지 토머스 마클과 관계가 좋고 그의 할리우드 인맥을 10분 활용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조명 감독으로 일했던 인기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촬영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고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쇼비즈니스 키드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그녀의 서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 도리아 레글랜드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버전의 어린 시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인 자넷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손수 파이를 만들어주셨으며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댁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고 말했죠. 이야기 속에서 TV 촬영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앤티크 가구점을 운영하셨고 자신은 방과 후에 종종 그곳에 들러 할아버지를 도우며 사업과 고객 응대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TV 촬영장, 할머니 댁 부엌, 그리고 할아버지의 앤티크 가구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그녀가 방과 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입니다. 마치 그녀가 현재 홍보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춰 과거의 기억을 편리하게 재조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중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 메건은 하루에 몇 시간의 방과 후를 보냈던 것일까요? 한 사람의 과거가 이토록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 수제잼에서 시작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그 이면의 진실. 최근 메건 마클은 아메리칸 리비에라 오차드라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수제 딸기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수많은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내 잼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과 마치 천상의 마디라도 되는 듯 자신의 잼을 포장하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잼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패션이나 뷰티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자신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것에 진정한 열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문적인 팀을 통해 제품의 품질부터 마케팅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매거니 브랜드는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얼마 전에는 패션과 환대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2026년 1분기까지는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제품 출시를 암시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잼 만들기가 자신의 유일한 열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행보는 그녀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제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녀의 잼은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이 햇살을 받으며 직접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약 3,200km나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한 차 전문 회사에서 대량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정성 가득한 집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앙 공급식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었음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배신감을 줍니다. 자화자찬의 기술, 넷플릭스는 정말 그녀를 선택했나? 메건 마클의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미화하는 경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가 넷플릭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민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녀의 계약은 이미 수년 전에 맺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했던 콘텐츠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계약의 방향이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홍보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에 가깝습니다. 즉, 넷플릭스가 그녀의 브랜드에 반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찾은 셈입니다. 그녀는 마치 브리저튼이나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미 성공한 드라마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킵니다. 나의 경우는 달랐죠. 물론 저의 경우는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화제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논란과 비판마저도 자신의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입니다. 평범한 엄마라는 허상,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감대인가? 메건 마클이 대중에게 가장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평범하고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고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현장학습에 보호자로 참여하는 등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의 부모들이 매일 묵묵히 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일들을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업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박수받기를 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이 본다면 고개를 갸웃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이름 대신 이제 4살과 6살이 된 두 아이와 같이 나이로만 지칭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애정 어린 일화 대신 마치 보고서에 통계 수치를 읊은 듯한 건조한 언급은 그녀의 모성의 이미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녀는 15살 소녀가 용돈을 모아 자신의 잼을 사는 상상을 하며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10대들의 우상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10대들이 그녀의 잼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메건 마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소셜미디어와 언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유명인의 모습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연기일까요? 진정성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수많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명성과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한때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 바로 서식스 공작 부인 메건 마클입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왜 이토록 상반된 평가를 낳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공개적인 발언과 행보를 따라가며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혼란의 근원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디어 시대의 명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페르소나, 과연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일까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사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메건 마클의 이야기 속 어린 시절은 그녀가 대중 앞에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아버지 토머스 마클과 관계가 좋고 그의 할리우드 인맥을 10분 활용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조명 감독으로 일했던 인기 시트콤 못 말리는 번디 가족의 촬영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곤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쇼비즈니스 키드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 그녀의 서사는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자신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 도리아 레글랜드의 이야기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버전의 어린 시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인 자넷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손수 파이를 만들어주셨으며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댁에 들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먹었다고 말했죠. 이야기 속에서 TV 촬영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앤티크 가구점을 운영하셨고 자신은 방과 후에 종종 그곳에 들러